네,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많잖아요. 그 살 에너지가 어떤 사람에게 당도했을 때 그 후 벌어지는 일은 정말 너무 비극적입니다. 그냥, 막 너무 이거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어떤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지금 살 에너지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 40대 가장이 대기업을 다녔던 그런 가정인데 그 자식 둘과 아내와 이렇게 4인 가족이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불을 지르고 일가족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목숨을 근데 막 이런 사건인데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살 에너지가 이런 식입니다. 예. 그리고 어 분석하면 장난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자신을 사라는 그 행위 자체가 다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이게 어떤 상황이 처음에 이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부부인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둘 다 부부 싸움을 한 거야. 했는데 이게 싸움을 되게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이제 굉장히 감정이 이제 저차원으로 빠져갖고 되게 불안정한 그런 감정이었겠죠. 또 싸운 거야. 남녀가 이렇게 부부가 싸웠어.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한 거죠. 아기를 두고. 그래서 아기를 이제 아파트에서 떨어뜨렸잖아요. 이것도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인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이 어떠냐면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 자기 뜻대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부부 싸움을 해서 이게 사랑이 이제 어긋난 거죠. 저 상대편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해줬어. 뭐 이혼을 하자 막 이렇겠죠. 그럼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놓아버리는 거야. 이게 분해에 못 이겨서 그런 이상한 짓을 저질러요. 이것도 살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냥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냥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그런 사건을 분석해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미국에 사이코패스 범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존 스미스라는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범죄를 분석하다가 이게 이런 거구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야. 크든 작든 갖고 있는 거야. 난 별로 많이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저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당도하면 그런 게 드러나요.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어떤 가정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아이가 뭔가 잘못된 거야. 건강상의 이유로 뭔가 잘못됐어. 만약에 이 아이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뭔가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장애로 살아가야 돼. 그럼 이 아이의 인생이 힘들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의 장애를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상이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런 건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살아가는 관념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근데 인간으로서 이해는 가죠. 왜냐면 그게 무의식에, 집단 무의식에 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녹아 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다가 만약에 자기가 막 너무나 큰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안게 돼. 그러면 엄청나게 비극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모습, 비슷한 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너무나 이게 만약에 얘가 장애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삭제하자 막 이런 식인 거는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고 굉장히 저차원스럽고,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 공산주의 국가, 그 공산주의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도 수준이 되게 낮은 국가가 어디죠? 북한을 예로 들 수 있죠. 북한 말고 또 다른 그런 비슷한 국가들이 이런 행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만 일부러 보여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 것들은 감추고. 그래서 수준이 되게 낮고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이걸 일반 사람에게 빗댄다면 어떠냐면, 어떤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어린 사람이야. 근데 약간 이제 성인으로 이제 되려고 하는 어린 사람이야.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사회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어린아이, 저차원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죠. 일맥상통해요. 어떤 연결점을 다 갖고 있죠.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치는 이런 살을 표현했는데, 사이코패스 범죄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이상한 범죄를 막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유를 발견하려고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한단 말이야. 분석을 해요. 그러면 별 이유가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과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가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설명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 살의 에너지가 돌아온 거고, 다른 그 외부적인 범죄들은 남에게 그게 투사가 된 거죠. 근데 굉장히 흡사하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은. 그 사이코패스들이 뭐 말을 해요. 내가 이래서 뭐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면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지네가 살아가면서 뭔가 힘들었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에너지를 형성해서 그런 식으로 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범죄 형태로 나온 거고,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게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자기는 이유가 있다고 막 떠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이유 같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내부의 에너지가 이상하게 형성이 돼서 그게 사람들에게 투사가 된 거예요. 그게 여자라면 여자, 남자라면 남자, 아니면 뭐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것이에요. 그것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것이에요. 원한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 있어서 막 한 것도 아니라 그 자기 것인데 그 에너지가 그냥 남에게 그냥 간 거야. 그냥. 그리고 이런 경우죠. 막 살아가다가 힘들어서 그냥 막 남에게 그게 막 투사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행태는 거의 비슷하다. 그냥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과 남에게 투사하는 것,
이것만 약간 다를 뿐이지 되게 흡사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존 스미스의 그 사이코패스의 그 대표적인 범죄, 이것도 어떤 범죄냐면 가족에게 저지른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무미건조하죠.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가족에게 이렇게 범죄화된 것은 굉장히 슬프잖아요. 이해가 가고 저러면 절대 안 되지만 약간 거기에 막 되게 막 되게 안타까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존 스미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양상이에요. 존 스미스도 어떠냐면 그 가정을 이루고 되게 행복하게 살아가. 일반 그 미국의 중산층 가정 있잖아요.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직업에 잘린 거야. 잘려갖고 돈을 이제 매달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근데 그것을 몇 달간은 숨기고 이렇게 준 거야. 근데 돈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직업이 잘렸으니까. 그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총을 들고 가족들을 다 이렇게 쏴 죽여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달아나서 나중에 잡았는데, 못 잡았었나? 아무튼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요. 얘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또 다른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거든요. 거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슬픔은 없어요. 근데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아가다가 직업이 잘리니까 이게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된 구석이 없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들의 그 가족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한,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던 거죠. 평범한 가정이었대요. 네,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그 그 사이코패스 범죄에서 뭐 대표적인 약간 인물인가 봐요. 사이코패스 범죄는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튼 그런가 봐요. 저는 아무튼 이거를 분석하면서,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한다, 이게 아니라, 약간 이해가 가는 거야. 되게 힘들었겠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막 그런 식으로 막 자행이 되는 거야. 이거는 미친 거죠. 근데 이게 어떠냐? 이게 삶의 그런 나르시시스트적인 그 요소와 결합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돈이 없다. 돈 나올 구석이 없다.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거짓 취급을 받는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다 여기서 생을 마감하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흡사하죠. 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뭐 가족을 떠나서 개인의 삶을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제 운영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자기 자신이 뭔가 뜻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막 살해 에너지가 확 당도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실제 있었던 거죠. 어떤 여자가 배우가 꿈이야. 예쁘겠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요. 뭐 학비를 마련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다가 어떤 그 아저씨가 성추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낯선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요. 심한 건 아니고. 근데 거기서 이 여자는 자기는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는 이렇게 될 사람이고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딱 발생하니까 그 가열차게 달렸던 자기의 삶이 갑자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깨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뭐 뭔가 못 견디는 그런 게 있었겠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뭔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것도 어떤 살해 형태인 거죠. 제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라는 그 말은 자아를 파괴한다는 거지, 어떤 페르소나, 자아상을 파괴하라는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자기 자신인데. 근데 이게 너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과해지면 이상하게 이렇게 생겨날 수 있어요, 에너지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과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막 이렇게 사이비 교주화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뭐 종교활동 열심히 하다가 뭐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러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을 도와요. 네, 도와서 이제 영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든다고 하잖아요. 성령들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천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좀 심해져. 종교라는 게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심해지면 이상한 형태로 변질됩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뭐 자기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뭐 어떤 기독교든 뭐 아니면 뭐 자기가 영성적으로 자기가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가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조절하고 막 이러는 거는 나르시시스트예요. 네.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외부 자존감과 자신 내부 자존감이 이게 일치가 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런 형태가 발생합니다. 네. 나르시즘에서 나르시스트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에너지가 이렇게 몰리니까 사람들을 자기가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종교인들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무당들도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가짜 무당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단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너무 자존감이 높으면 이게 자기의 의식은 낮은데 자존감만 너무 높아. 이러면 뭔가 여기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요. 여기서 또 이 사람이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출구를 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뭔가 팍 이렇게 살해 에너지로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변질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 내부 자존감과 외부 자존감이 일치가 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려는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막 미치겠어. 무슨 신입니까? 인간이 인간이지. 예? 의식 성장을 하는 건 좋은데, 뭐 하이어 셀프가 되고 하이어 셀프와 일치가 되고 자기의 5차원적 자기 존재와 만나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인간이에요. 네. 자기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깨달음을 깨우치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의식 성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정확한 의식 성장을 제가 2차원으로 진입해서 나와 타인을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랑 똑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만큼 저 사람도 중요하다. 저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조건에 이렇게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러는 거지. 저 사람이 막 이상한데 막 내가 존중하니까 당신은 이상한 짓 해도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진짜 진정한 2차원으로 거듭이 나서 그러는 거지. 여기서 그냥 자존감 아니면 깨달음만 이렇게, 아니면 자아 실현, 성공 이런 것만 너무 부각하면 이 사람이 의식적 성장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2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럼 이 사람이 이상한 걸로 변질이 되죠. 네.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성공하고 자아실현하고 깨달아도 깨닫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이게 만사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깨달은 사람, 그러면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둘 다 이게, 진짜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누죠. 의식적으로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과, 깨달았는데 의식적으로 성장을 안 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또 나눠요. 그러면 이게, 깨달았는데 의식적으로 성장을 안 했어.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 또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자존감은 되게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죠. 진짜 깨닫고 의식 또한 2차원으로 성장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깨달은 자죠. 근데 깨달았는데 의식 성장이 안 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나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2차원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렇게 하이어 셀프나 신과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내가 되게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그 2차원으로 진입하는 그 자체도 진입해갖고 진정한 2차원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 이것 또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외국에서는 이걸 뛰어넘어서 그 높은 차원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에도 이렇게 널려 있고 외국 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이어 셀프 아니면 5차원적 존재 아니면 자기의 참나 아니면 신과 합의를 이루는 거야. 이 단계를 모색하려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막 엄청나게 막 이러면서 막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야. 깨달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이렇게 영성,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영성적으로 막 되게 막 노력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매트리스에 빠지는 거야. 이런 3차원 매트리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막 이상한 모습을 막 드러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영성,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한 또 매트리스에 빠지는 거야. 전 이걸 알고 있거든요. 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가식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또 깨달아갖고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성적인 측면에서의 매트리스를 벗어나자.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천사 같잖아요. 막 욕도 전혀 안 하고 뭐 음식도 가려서 먹고 완전 천사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영성적인 매트리스에 갇힌 것 같다고 자기 자신이. 그런 것에 이렇게 자기 틀에 갇히는 거죠. 이것 또한 1차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자기가 깨달아갖고 막 설명을 하는 거야. 대단하죠.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분발해야 돼요. 저도 이게 이 과정에서 제가 되게 많이 뛰어넘은 것 같은데 그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도 제가 막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트윈 플레임들이 그 상처로 인한 상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트라우마 돼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제 말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그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자기가 너무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사랑에 치중하고 이러면 그 에너지가 딱 고립이 되고 자기의 내 가동도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2차원으로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깨달음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발전, 자아실현, 성공,
자기의 그 의식 성장,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뭔가 거듭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되 자기의 에너지를 받는 이 그릇은 넓히고 그 다음에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는다. 아니면 이게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야, 원래 그게 목표지만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적인 매트리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그 가식적이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1차원적이고 저차원적인 그 의식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발생돼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버리면 자기가 위에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 이거지. 잘나게 된단 말이야. 뭐 잘나든 못나든 간에 자기를 이렇게 두높인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못 받아요. 자기가 깨닫든 자기가 자아실현을 하든 자기가 성공을 하든 어떻든 간에 자기의 자존감을 너무 높여버리면 에너지를 못 받게 돼요. 이 사람이 뭐 진짜 성공하고 진짜 깨달은 사람이고 뭐 이런 건 상관없어. 의식적으로 그냥 1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차원으로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혼자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채널 이름이 이거잖아요. 커넥트 노드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사례 에너지는 어떻다고 그랬죠? 우선은 자기가 남을 딱 봤을 때 남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아. 좀 낮은 존재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뭐 거지가 있어. 어떤 아이가 어떤 할머니가 막 폐지를 주워요. 네? 그런 걸 막 해. 그러면 그 할머니 뭐 거지라고 하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엄마는 이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야. 이렇게 애를 위해서. 근데 이 아이의 아빠는 이 아이를 엄청나게 호되게 혼을 낸 거야.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여기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막 반항을 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는 여기서 더 엄하게 혼을 내죠. 이게 이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여기서 혼나지 않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살해 에너지, 남을 무시하는 이 에너지가 살해 형태로 탁 올라가서 이 아이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단 말이야. 싸가지 없게 뭐 가난하거나 좀 못 살아 보이거나 힘들거나 어떤 너무나 이 삶에서 위치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막 무시해. 이러면 이 에너지가 이 사람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에너지는. 이럴 때면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에너지가 뭐 이 사람에게 당도해갖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살해 에너지는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식이고 이 사람의 패러다임이고 이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하나하나 설명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이 에너지 흐름, 에너지의 플로우, 이 패러다임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유치한 생각이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삼재가 떨어져요. 삼재앙. 세 가지의 재앙이 막 떨어져.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예.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이죠? 뭐 세상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난리 났죠? 제가 막 댓글도 남기고 분명히 제가 이제 유튜브 다시 시작했을 때 겨울 때 집값이 되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런 구입하는 거 미뤘다고. 네, 겨울에서부터 이제 2024년 집값 뭐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정확하죠. 그럼 어떻게 연끌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투자하신 분들, 상가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손해 나는 거죠. 예. 지금 마이너스 막 달리고 있잖아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예? 불보듯 뻔하죠. 제가 이제 이거 계속 이제 올릴 거지만, 그 부의식에 어긋나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원해서 자기가 10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을 바라고 뭔가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부의식에 어긋나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그 돈의 에너지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 돈의 에너지로 예전에는 이게 굴러갔어요. 근데 10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을 바랄. 5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바라고 막 이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부의식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올릴 텐데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어떻냐면 너무 거지건성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뭐 그거 해갖고 돈 많이 벌었다고 사람들을 막 너무나 의식 자체가 되게 낮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어른들한테 배운 초등학생들은 뭐, 자기가 뭐 어떤 아파트에 산다, 뭐 어떤 아파트에 산다, 이러면서 막, 그걸로 막, 이렇게 막, 친구를 막 편가르고, 막 요즘 세태가 그렇다면서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